여기 어떻냐? 응? 지금 가격이 올라가냐? 이랬더니 막 요즘 사람들이 많이 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매주마다 가격이 막 올라가거든. 아마 저를 만약에 아는 사람이었다면 저 미친 거 아니야? 저 강사라는 사람도 신권을 받아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제가 받은 건 뭐예요? 내가 그 지역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올라가도 상관없어. 2,500원 일단 따는 당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돈 되는 건 다 그냥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해요. 네, 전국이에요. 돈 되는데 뭐 어디 못 돌아다녀. 전라도 광주 갔다가 무슨 부산 갔다 대구 갔다 이렇게.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경매편입니다. 이제 우리 경매에 들어갈 때 어쨌든 물건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물건을 고르는 기준들이 있다면 책을 보니까 첫 번째가 잘 아는 지역부터 시작하기. 그렇죠. 그거는 그 얘기를 한번 했게. 제가 어제 낙찰을 2개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아파트인데 제가 낙찰을 거기 몇 개를 받은 아파트예요. 최근에 하나를 갖다가 매매를 한다고 거기를 갔어. 갔는데 저는 이제 늘상 이렇게 핸드폰으로 어딜 가면 여기 근처에 이제 앱으로 경매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걸 앱을 통해서 보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내가 몇 해 전부터 내가 낙찰을 받아서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야. 근데 그냥 우연찮게 이렇게 검색을 했어. 또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동 호수가.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 물어봤죠. 여기 어떻냐? 응? 지금 가격이 올라가냐? 이랬더니 막 요즘 사람들이 많이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권이었었어요. 신권이라는 거는 유찰이 안 돼서 감정가가 그냥 고스란히 올려져 있는 가격인 거야. 경매는 사람들이 떨어져야 맛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신권에는 잘 안 들어가. 왜? 높게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선입견을 갖고 있거든. 근데 그 부동산 상승장을 탔을 때는 이게 또 틀려요. 이게 매주마다 가격이 막 올라가거든. 근데 그 아파트가 조금 그랬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거의 2, 3주로 가격이 막 치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을 했었을 때 당신은 약간 감정가가 오른 느낌으로 잡혀 있었는데 얘가 이제 부동산 상승장을 타니까 2, 3주 단위로 가격이 치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신권으로 받았죠. 단독으로 받았어. 아무도 안 들어왔어. 아마 저를 만약에 아는 사람이었다면 저 미친 거 아니야? 저 강사라는 사람도 신권을 받아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제가 받은 건 뭐예요? 내가 그 지역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장을 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제가 낙찰 받으면 명도 사람 내보내고 뭐 또 대출 받아서 하고 이러려면 한 2개월 정도 3개월 걸려요. 처리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2, 3주 단위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오르는 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2개월 3개월 동안 이 처리하려고 하면 시간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더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르죠. 어제 낙찰 받은 게 지금 시세보다 한 2,500 싸게 샀거든. 낙찰을. 근데 2, 3개월 정도 이 명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한 2,000 정도 더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올라가도 상관없어. 2,500은 일단 따는 당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지역, 많이 돌아다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좋고 친인척도 좋고 친구네 집 근처도 좋고 이런 거 아는 지역부터 하면 훨씬 낫다. 아는 지역부터. 자, 방금 신권과 유찰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신권이 이제 처음 들어가는 거고 처음 들어갈 때 아까 경매가는 1억이면 20% 할인된 8,000원에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유찰이라는 건 거기서 아무도 안 들어가. 아무도 신권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떨어지죠. 다시 또 경매가 나오는데 그때는 또 가격이 더 떨어지나요? 거기서? 최저가 20% 떨어지면 이제 8,000원에 이렇게 나오겠죠. 네. 거기서 아무도 또 입찰이 안 되면 또 떨어지는 거죠. 거기서 또 떨어져서 나와요? 그렇죠. 거기서 몇 퍼센트 거기서 또 떨어져서 20%또 떨어지는 거지. 거기서 또 20% 떨어져서 나와요? 네, 인천은 30%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일반적인 주거 기준이나 아파트 기준으로는 2번 이상 떨어지진 잘 않아요. 보통 이제 한 번 정도는 약간 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지역이 흐름장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올라가는데 그냥 쭉 이렇게 평탄하게 가고 있는 장인지, 어느 지역은 제가 그랬잖아요. 호재가 있는 지역은 상승장을 탄다고 막 일주일마다 가격이 바뀐다고. 그러면 그 상승장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아니 저 같은 사람도 그 신권에 들어갔다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강의까지 한다는 사람이 신권에 지 혼자 들어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아니죠.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2,500 먹고 시작을 한 거야. 오를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하고 지금 2, 3개월 정도 더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처리를 하는 동안 라고 생각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기본 한 3, 4천은 내가 먹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네. 자, 두 번째가 또 감정가가 낮은 물건. 경매의 감정이든 은행의 감정이든 이걸 갖다 은행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증, 공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경매에 만약에 이제 은행에서 법원에 이제 접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경매 이거 해주세요. 라면 법원에서도
감정평가사들한테 자 어디 아파트 어디 빌라 어디 땅 이런 거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해 주세요 라고 해서 보고서 작성을 올리는 게 감정평가서예요. 결론은 결국은 감정평가사가 그 가격을 최종적으로 얼마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약간 사람들의 착각이야. 그 사람도 결국은 사람이잖아. 물론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현장도 가보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건 최종 이 아파트는 얼마예요? 라고 하지만 그 사람도 사람인지라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 흐름장에서는 한 이 정도 가격, 한 3억 정도를 써야 되는데 자기가 그때 조사할 때 당시는 뭐 2억 5천만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2억 5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3억인데 자기가 4억에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현장에 갔더니 한 3억밖에 안 해. 그러면 4억에 누가 입찰을 하겠어요? 계속 좀 가격이 떨어져야지 그때 입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을 가야지만 이게 감정평가 가격이 제대로 된 금액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세 번째가 매매가와 임대가가 비슷한 물건. 네. 집값이 2억이야. 근데 전세가 1억 8천이야. 둘이 차이가 2천밖에 안 나죠. 전세가 1억 8천이고 매매가 2억이야. 너무 얼마 안 나는데? 그렇죠. 너무 안 나죠. 네. 근데 실제 찾아보면 좀 있어요. 이 수도권 변두리 쪽으로 찾아보면 전세가가 높다라는 거. 그럼 웬만하면 사람들이 그냥 집을 사지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니까 안 살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1억 8천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는 그 전세가가 높다라는 건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 환경, 입지라든지 뭐 교통편 여러 가지가 마음에 드는데 여러 가지 자기 개인 사정 뭐 나중에 나는 다른 데 가서 분양을 받거나 이런 걸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지는 않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높은 전세가를 주고도 내가 여기에 살고 싶다라는 거죠. 사는 거는 여러 가지 판단이 다 각 개인마다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분양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는 조금 더 다른 데 집을 살 때는 좀 더 넓은 데 가서 살고 싶다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1억 8천에 이 시세가 돌아간다는 건 사람들이 그 높은 전세가를 주고도 나는 이곳에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살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 별로 이유가 없으면 한 뭐 1억이든 이렇게 전세가 확 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조금 잘 앞으로에 떨어질 가능성이 없겠다라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때 판단이 되면 사놓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사는데 이유가 있으니까 그게 앞으로도 좋은 영향을 미칠 테니까. 그렇죠. 너무 먼 곳은 하지 말라고. 초보자들은 저는 사실 지금은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차가 됐으니까 돈 되는 건 다 그냥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해요. 네, 전국이에요. 돈 되는데 뭐 어디 못 돌아다녀. 다 돌아다니면 되지. 근데 아무 상관이 없어. 뭐 부산? 부산도 뭐 KTX 타면 금방 가요. 그래서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초보자들은 어쨌거나 사실 자기 집 주변에서만 찾아도 사실 되게 많은데 굳이 자기가 전혀 모르는 갑자기 자기 서울에 사는데 갑자기 전라도 광주 갔다가 무슨 부산 갔다 대구 갔다 이렇게 찍고 하면 거기도 잘 모르는데 거기를 왜 찍고 돌아다녀 괜히. 그러니까 차라리 내 가까운데 우리 동네부터 찾던지 아니면 우리 동네는 좀 너무 비싸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초보 시절에는 친구들한테 이제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야, 너 이 집 사는 동네 어때? 학교는 아예 다닐만해? 뭐 역세권은 괜찮아? 주변에 뭐 마트나 이런 것들 좀 있어? 어떻게 보면 나보다 걔가 더 많이 하는 거잖아. 그러면 아, 저기도 괜찮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 조사를 해보고 또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집은 어디 쪽에 있죠? 저는 이제 부천 쪽에. 부천 쪽에. 네. 부천 쪽에 집도 사무실도 그쪽에 계시면 수도권. 서울에도 경매 물건이 몇만 건이 있을 거잖아요. 굳이 뭐 부산 멀리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왜 거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착각들이 초보자들이 지방은 좀 쌀 것이다 이런 착각들을 해요. 물론 서울보다는 쌀 수 있죠. 싸죠. 싼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을 모르잖아 자기가. 뭐 여기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근데 괜히 모르는 지역을 가서 거기서부터 지역 분석하고 공부하는 시간보다 차라리 내가 알고 있는 동네를 가서 차라리 돌아다니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대표님 방금 부산에도 가신다면서요? 저는 이제 연차수가 되니까 뭐 부산에도 이 정도는 이 동네만큼은 괜찮을 거다라는 걸 이제 아니까 가는 거지. 서울이랑 수도권의 물량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건가요? 그런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물건을 골라야 하냐에서 쉬운 물건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가장 경매에서 기본 분석이 권리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 이제 우리가 법원에서 낙찰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소멸주의라고 해서 원래 우리가 거기에 경매에 나온 물건들은
대출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은행이 근저당을 잡아놓은 것도 있고, 가압류 또 세금 안 내면 또 가압류 세무서에서 잡아놓은 것도 있고, 뭐 국민연금에서 또 가압류 잡아놓은 것들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덕지덕지. 그 부동산에 이제 덕지덕지 그 권리들이,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안 좋은 권리들이 있는 거죠. 이걸 법원에 이제 낙찰을 딱 받으면서 우리가 잔금 납부를 하면, 그래서 바깥에서 이게 경매로 나온 물건들이 이 바깥에서 거래가 못 되는 것들이 그 지저분한 뭐 가압류, 압류, 뭐 근저당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거래가 안 돼요. 예, 왜냐면 집값이 2억인데 부채 그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들이 3억이야. 그럼 누가 그걸 3억을 안고 누가 집을 살려고 그래?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법원으로 끌고 가서 법원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낙찰을 받는데 그 지어보는 집을 내가 2억에 낙찰받았는데 3억에 대한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권리를 내가 사오게 되면 그거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매를 낙찰을 받아서 내가 잔금 납부를 하면 네. 법원이 직권으로 그 모든 지저분한 권리를 싹 없애준다는 거예요. 아, 내가 사게 되면? 싹 없애주고, 아, 이제 너는 이제 깨끗한 이 등기부 등본으로 시작해봐. 라고 하는 게 낙찰자의 가장 큰 특권이에요. 그 지저분한 권리 다 없애주고. 그래서 그거를 소멸주의라고 해요. 다 없애준다. 지저분한 권리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소멸주의가 원칙인데 가끔 가다 한 5% 정도 내외가 다 없어져야 되는 권리들이 가끔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때문에 경매 공부를 조금 해야지 돼요. 법원에서 써요. 요거는 인수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네. 조사를 좀 더 잘하시고 하셔라 라고 주의사항을 주긴 해. 거의 95% 이상은 다 그 매각이 되면서 다 소멸주의에서 다 지저분한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냥 그걸로 하시면 되는데 가끔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싶고 모험심이 있는 네, 그런 거. 지저분한 권리가 안 사라지는 애들이 네. 한 5% 정도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만 또 이제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이제 배제를 하고 그건 딱 보여요. 그 매각 명세서에도 주의하라고 써져 있어. 왜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지 설명이 가능한데 뭐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서도 주의를 해라. 네가 이 사람 돈을 주고도 그러니까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낙찰을 받아라 라는 형태로 주의사항을 줘요. 그러니까는 무작정 그냥 받으면 안 되고 요 금액을 내가 5천만 원을 인수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해요? 가격이 더 떨어진 상태에서 5천만 원을 내가 줘도 이익이 남을 만큼 가격이 막 떨어진 상태에서 낙찰을 받으면 5천 원을 주고도 내가 이익이 되는데 그런 거를 판단을 못하면 그게 한 5% 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쉬운 물건 그냥 매각 명세서에서 그냥 아무 말 없는 거 이런 거 하시면 그걸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주의사항이 있는 거는 아직은 가급적 손대지 마라. 그렇죠. 공부가 자기가 많이 하지 않았으면 네. 손대지 않으시는 게 좋다.